여기 중국 법원의 실수 때문에 후진국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던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다는 칠레인 판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단 하루 만에 길거리에서 충격적인 일을 겪고 모든 중국인 지인과의 연을 끊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판사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칠레에서 보기 드문 여자 판사로 근무하고 있는 다니엘라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법조인이었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남들은 평범한 학교 수업을 들을 때부터 법을 공부해왔었던 저는 저의 직무와 관련된 법조계 지식 말고서는 사실상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의 경험에 불과했는데요. 그렇게 칠레의 국립법대를 졸업하자마자 신입 판사 자격을 얻을 수 있었던 저는 본격적인 재판 경험을 쌓기 전에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는 대기업 로펌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한 중국인 동료와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사무를 봐주는 직원에 불과했지만 어째서인지 틈만 나면 저를 불러서 후진국 칠레를 떠나 중국에서 젊은 나이에 여행 경험을 쌓는 것은 어떻겠냐며 저를 유혹했고 평소 아시아 나라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저는 결국 끈질긴 중국인 동료의 제안 때문에 여름 휴가를 맞아 중국으로 떠났는데요. 그런데 처음 도착한 중국은 제 예상과는 다소 멀리 떨어진 무언가 기괴한 나라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칠레도 그렇게 잘 사는 나라는 아니지만 처음 경험한 중국은 도시 어디를 가나 건물이 낡아서 빈곤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것은 중국에서 어느 정도 상류층인 법조인 사람들까지도 월세를 지불할 능력이 없어 길거리에서 박수로 집을 만들고 지내고 있었기 때문이죠. 심지어 평소 저에게 중국은 엄청난 부자 나라이면서 선진국이라 저와 같은 판사조차 필요 없을 정도로 시민의식이 높은 나라라고 했던 중국인 동료의 말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희 여행 캐리어가 사라지는 도둑질을 겪게 되자 어이가 없을 정도였죠. 특히나 공항에 있던 중국 공안은 제가 중국인 동료와 함께 있던 모습을 보고 있으면서도 여행 가방을 찾고 싶으면 수고비를 달라며 개인적인 돈을 요구했고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중국인의 비열한 모습에 결국 중국인 동료와 말다툼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인 동료는 중국은 원래 모든 일을 돈으로 해결하는 부자 나라라며 오히려 중국 공안을 감싸주는 모습을 보였고 심지어는 제가 너무 기분이 나빠 당장 칠레로 돌아간다고 하자 저의 여권을 강제로 빼앗고는 칠레로 돌아가고 싶으면 돈을 내놓으라는 황당한 태도까지 보이더군요. 평소 중국인 동료는 제가 칠레에 있을 때부터 몇 명 있지도 않았던 한국인 직원들한테 당신들은 후진국 사람이라는 말과 함께 중국을 따라하는 나라의 사람들이라며 말다툼을 벌이며 기괴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제 여권을 훔쳐가면서 돈을 달라고 하는 모습은 딱 그것과 똑같은 황당한 모습이었죠. 알고 봤더니 중국인 동료는 판사로 근무하는 저희 돈을 노리고 저를 중국으로 데려왔던 것이었고 결국 저는 거액의 현금을 환전해서 지불하고 난 뒤 가까스로 여권과 여행 가방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에 중국 공항에서 눈물을 흘리며 넋이 나가 있었으나 공항에 있던 중국인들은 그 누구도 저를 위로하지 않았고 저는 결국 칠레로 돌아가려던 일정을 변경해 홧김에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는데요. 평소 한국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지만 중국에서 칠레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먼 비행거리였고 휴가 일정도 너무나 많이 남았던 터라 저는 평소 중국인 동료가 그렇게나 열등감을 보이던 한국을 한 번은 방문해 봐야겠다는 도전에 가까운 일정 변경이었죠. 하지만 한국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저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고 결국 칠레의 로펌에 있던 한국인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 저의 상황을 알리고 조금이나마 여행 일정에 대한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인 동료는 자신도 현재 여름 휴가를 맞아 한국에 도착해 있다는 말과 함께 칠레보다는 훨씬 빨리 한국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저에게 비행기 시간을 알려주면 공항에 있겠다는 배려를 보여줬고 저는 그 순간 알 수 없는 한국인 동료 수경의 친절에 울컥하는 마음이 들더군요. 그런데 약 2시간 뒤 한국에 도착한 저는 그때부터 눈앞에 펼쳐지는 한국의 모습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중국에 도착했을 때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치밀한 입국 검사는 물론 제가 입고 있던 속옷들까지 샅샅이 수색했고 심지어 저의 잠옷이 들어있는 가방까지 전부 공항 바닥에 펼치는 중국의 이해할 수 없는 입국 심사가 기본이었는데 한국은 이러한 과정 자체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한국의 공항에서는 그저 출입구처럼 생긴 문을 지나가니 자동으로 모든 입국 검사와 신체 검사가 완료되었고 이에 더해 저희 여행 가방에 들어있는 물건까지 내부 카메라를 통해 단순 검사만 할 뿐 중국처럼 치욕스러운 과정 자체가 전혀 없었습니다.
특히나 중국에서는 이러한 한국처럼 간편한 무인 입국 검사 기술이 없는 듯 모든 검사를 완료하는 데에만 5시간이 넘게 걸렸었는데 한국에서는 모든 입국 검사가 15분 안쪽으로 완료되었고 중국 공항에서처럼 이유를 알 수 없는 불분명한 목적의 돈을 요구하지도 않았죠. 중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에는 그곳의 공항 직원들마저도 아무런 이유 없이 저희 어깨를 접촉하거나 입냄새를 검사한다는 핑계로 저희 목을 잡기도 했었는데 한국에서는 이런 비열한 중국 공항에서의 접촉이 전혀 없었을 뿐더러 모든 공항 직원들이 너무나 친절해서 눈물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의 진짜 놀라움은 바로 저의 모든 입국 심사가 끝나자마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요. 기분 좋고도 짧은 입국 심사를 마친 뒤 저는 로펌 동료였던 수경을 기다리기 위해 공항 통로에 앉아 있었고 어느 정도 시간도 남았던 터라 저의 노트북을 꺼내 수경이 도착할 때까지 재판 관련 문서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방금 전까지 있었던 저희 노트북 서류 가방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심지어는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아 단 한 걸음도 움직일 수가 없었는데요. 이미 3시간 전 중국 공항에서 잃어버린 여행 캐리어를 찾고 싶으면 돈을 내라는 중국 공항 경찰의 부당한 제안을 경험했었던 저는 또 다시 반복되는 비슷한 일에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였고 결국 급하게 핸드폰을 들어 수경에게 전화를 걸고 도움을 요청하고 말았죠. 그런데 울면서 전화를 걸려던 바로 그 순간 요리사복을 입은 한 한국인 남성이 저에게 다가오더니 혹시 한국 여행이 처음이냐는 질문과 함께 자신의 도움이 필요하냐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는 공항 내부 식당에서 일하는 한국인 셰프였고 제가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 다가왔다며 저에게 안심하라는 말과 함께 자신의 식당 명함까지 보여주더군요. 다행스럽게도 어느 정도 영어로 소통이 가능했던 그에게 저는 중요한 서류 가방을 잃어버렸다며 도움을 요청했고 그는 저희 말을 듣자마자 잠시 팔짱을 끼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리고 저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역시나 한국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돈을 요구하는구나라는 실망감과 함께 결국 좌절하고 말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또 다시 한숨을 내쉬며 수경에게 마저 전화를 걸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공항 안내방송으로 저의 서류 가방에 대한 색깔 그리고 크기에 대한 설명과 함께 내부에는 법과 관련된 문서 그리고 노트북이 있다는 공항 안내방송이 공항 전체에 울려 퍼졌고 저는 그 방송을 듣자마자 경악하고 말았는데요. 그랬습니다. 돈을 요구하는 줄 알았던 한국인 요리사분은 제가 고개를 숙이고 있던 사이 핸드폰 공항 어플을 이용 분실 신고 접수를 진행해 제가 잃어버린 가방과 상황을 문자로 보내 알렸던 것이었고 이러한 놀라운 선진국 서비스가 실행되고 있었던 인천공항에서는 곧바로 안내방송으로 저희 가방에 대한 행방을 찾고 나섰던 것이었죠. 그리고 한국의 선진국 놀라움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몇몇 공항 직원분이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핸드폰 사진을 통해 현재 접수되어 있는 서류 가방을 보여주겠다며 혹시 제가 잃어버린 가방이 있다면 말씀을 하라고 했고 저는 그 순간 한국은 중국과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른 시민의식을 가진 선진국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는데요. 가방을 찾고 싶으면 먼저 돈을 내라던 중국 공항과 달리 한국의 공항에서는 주위 모든 사람들이 저의 가방을 찾기 위해 뛰어다니고 있었고 공항 직원들조차 바로바로 걸려오는 분실 신고 전화 접수를 받으며 저의 가방을 찾아주기 위해 모두가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저희 잃어버린 서류 가방을 찾는 데에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는데요. 알고 봤더니 저는 입국 심사장 출구에 가방을 잠시 바닥에 내려두고 완전히 잊어버렸던 것이었고 저의 바로 뒤에 있던 한국인이 그것을 주워 이미 공항 분실센터에 보관되고 있던 상태였죠. 한국인들은 너무 가난해서 서로의 물건을 훔쳐간다던 중국인 동료의 말은 그저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할 정도로 한국인들은 남의 것을 주워서 곧바로 분실센터에 맡기는 믿기 어려운 대단한 시민의식의 사람들이었고 또한 이에 더해 핸드폰 어플을 통해 곧바로 분실물 신고 접수를 알리고 공항 내부 방송으로 이를 방송까지 해주는 인프라 시스템은 직접 경험하면서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시민의식뿐만 아니라 부유한 선진국 시스템 한국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기적이었고 저는 가방을 찾자마자 알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려 그저 고맙다는 말만 반복할 수밖에 없었죠. 그 어떤 한국인들도 저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오히려 한국인 공항 직원분은 저에게 여행을 하는 동안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교통수단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담긴 교통카드까지 무료로 제공해 주시더군요. 중국뿐만 아니라 제가 머물렀던 칠레에서도 요즘은 길거리에 물건을 훔쳐가거나
노숙자들이 자고 있는 사이 그들의 옷과 물건을 훔쳐가는 범죄가 성행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데 한국은 이러한 상황과는 거리가 먼 듯 사람들의 시민의식은 너무 높아서 믿기 어려울 정도였고 이에 더해 쾌적하고도 부유한 나라처럼 보이는 공항은 현재 한국이 왜 중국인들에게 열등감을 유발하는 멋진 나라인지 여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잠깐 경험했었던 중국이었지만 낡고 노후화되어 있는 중국 공항의 모습과 한국은 너무나 달랐고 저는 그때부터 왜 요즘 많은 칠레인들이 한국으로 이민을 떠나는지 완전히 이해가 되었죠. 그리고 잠시 뒤 저는 저의 한국인 직장 동료 수경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수경은 제가 있었던 일을 말해주자 한국에서는 평범한 일들 중 하나라며 그게 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본 마음가짐이라고 했고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깜짝 놀라고 말았죠. 저와 함께 일했었던 중국인 동료만 하더라도 법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 고객들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돈을 뽑아먹을 수 있을까라며 비열한 모습을 보이는 게 너무 싫었는데 한국인들은 이러한 생각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따뜻함과 배려가 몸에 배어있는 친절한 사람들 같았거든요. 수경은 큰 일을 치렀다며 얼른 밥을 먹으러 도시로 향하자고 했고 저는 그렇게 인생 처음 한국의 지하철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경을 따라 지하철을 탑승하러 간 저는 지하철 개찰구에 도착하자마자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제가 경험했었던 칠레의 지하철은 너무 낡아서 지하철이 언제 도착하는지조차 제대로 알 수가 없어서 지하철의 이용률 자체가 엄청나게 떨어지는데 한국은 놀랍게도 지하철 스테이션의 은행과 음식점, 심지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의료병원 시설까지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중국에서도 지하철을 몇 번 탔었던 저는 탈 때마다 너무 좋지 않은 냄새가 나서 머리가 무거웠는데 놀랍게도 한국은 지하철 내부에 최신식 공기청정기가 곳곳에 설치되어 공기를 정화하고 있었고 이에 더해 지하철 내부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음악 관련 무대는 눈으로 보면서도 신기했어요. 마치 지하철이 하나의 부유한 국가다운 콘텐츠 시설처럼 운영되고 있었고 저는 바로 그때 부유한 나라에서 살아가는 한국인들이 얼마나 편하게 살고 있는 것일까라는 부러운 감정까지 느껴지더군요. 중국에서는 길거리 자체에서부터 벌써 도시다운 느낌은 없고 마치 시골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주위 중국인 상인들이 대부분 제대로 씻지조차 않은 채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한국의 길거리에서는 이러한 모습은커녕 오히려 길거리에 너무나 키가 크고 예쁜 사람들이 많아서 꽤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인들이 열등감을 느끼는 게 이해가 될 정도로 같은 아시아 지역의 나라이지만 외모에서부터 중국인과 한국인은 큰 차이가 있었고 영양적으로도 한국인들은 부유한 음식을 먹는 것인지 여자들인데도 중국인 남성보다 키와 체격이 커서 더욱 더 아름답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수경 씨와 함께 지하철을 타고 가던 그때 저는 굉장히 이상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수경 씨는 잠시 업무를 보겠다면서 핸드폰 어플을 이용해 무언가를 하고 있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법적 자문과 관련된 도움을 핸드폰 어플로 주고받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칠레에서는 법적 도움을 받으려면 무조건적으로 주위 변호사나 로펌 판사 자문을 거액의 돈을 주고 받아야만 했기에 저는 수경 씨에게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이냐며 당황한 질문을 건넸고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죠. 수경 씨는 요즘 한국에서는 핸드폰 어플을 이용해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편리한 프로그램이 있다며 저에게 몇 가지 어플을 소개해줬고 자신 또한 그곳에 소속되어 굳이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일을 할 수 있다는 놀라운 설명을 해줬습니다. 알고 봤더니 한국은 이러한 핸드폰 어플 인프라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디지털 선진국의 나라였고 이러한 법적 자문뿐만 아니라 칠레에서는 그토록이나 어려웠던 병원의 진료 예약, 심지어 원한다면 핸드폰 어플을 통해 자신의 몸 상태를 체크하고 그에 맞는 처방전을 받아볼 수 있더군요. 말 그대로 디지털 인프라가 발달되어 있는 한국이 아니라면 절대 불가능한 선진국의 모습이었고 저는 중국과 너무나 다른 한국의 모습에 그만 엄청난 매력을 느끼고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중국에서는 그 흔한 전화통화조차 기지국이 노후화되었다는 이유로 공항에서 통신을 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었는데 놀랍게도 한국은 지하철 내부에서 무료로 와이파이까지 이용할 수 있었고 이미 여기서부터 가난한 나라 중국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게 느껴졌거든요. 엄청난 기술의 발달은 한국인들의 시민의식과 합쳐져 더욱 부유한 나라로 성장시켰던 것이었고 이미 양심까지 팔아버리고 가난한 나라로 전락해버린 중국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경 씨는 놀라고 있는 저희 모습을 보더니
지하철과 관련된 핸드폰 어플이 있다며 저에게 도착 시간까지 표시되고 있는 핸드폰 어플의 화면을 보여줬고, 놀랍게도 그 시간이 되자마자 저와 수경 씨가 타고 있던 지하철은 정확하게 역에서 멈춰서더군요. 심지어 지하철 스테이션에는 저희 뒤에 오는 지하철이 몇 분 뒤에 오는지까지 표시되어 있었고, 저는 1분의 시간마저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나라 한국이 정말 존경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 후 수경 씨와 함께 한국에서 일주일 정도 휴가를 보낸 저는 지금은 칠레에서의 판사 자격을 포기하고 한국에서 또 다른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법과 관련된 직업을 가져왔었지만 저는 한국에서 또 다른 도전을 해보고 싶었고, 수경 씨 또한 자신이 요즘 카페 창업과 관련되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같이 하지 않겠냐며 동업자의 제안을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버는 돈이 적을 수 있으나 제가 경험한 나라들 중 한국이 제일 살기 좋고 안전한 나라인 것은 변함이 없기에 저는 앞으로도 선진국 한국에서 쭉 지내며 당분간은 부러운 한국인들의 삶을 직접 체험해 볼 것 같네요.